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절대적인 고요함이 지배하는 이란의 한 산 아래 수년간 전 세계를 사로잡아온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하 군사 기술의 정점을 상징하는 시설입니다. 재래식 무기로는 그 어떤 방어 시설도 뚫지 못할 정도로 요새화된 곳입니다. 바로 포르도 핵시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불멸의 존재를 누가 뚫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광활한 이란 산맥을 내려다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풍경은 황량하고 거의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합니다. 어디에도 생명이나 활동의 흔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발밑 지표면 아래 수백 미터 암석과 철근 콘크리트층 사이에서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핵시설 중 하나의 심장이 고동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벙커가 아닙니다. 포르도우는 장갑복도, 강화된 연소실, 그리고 수백 개의 원심 분리기가 끝없이 회전하며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라늄을 농축하는 방들로 이루어진 진정한 미궁입니다. 방호 수준이 인상적입니다. 포르도의 수심은 80, 90m, 90m가 넘습니다. 쉽게 말해 자유의 여신상보다 더 깊은 수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깊이 건설되었을까요? 왜 이런 구조물을 가리는 데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공습에 대한 두려움,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외국 세력이 언제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21세기 최고의 군사공학 강대국 두 곳 사이에 거대한 체스 게임이 시작됩니다. 한쪽에는 지하 요새 포르도우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 요새를 파괴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무기, 바로 미국이 개발한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벙커 파괴 무기인 GBU-57 대규모 관통자 MOP가 있습니다. 하지만 폭탄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전에 포르도의 건축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여기에는 실수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벽은 여러 겹의 고밀도 콘크리트로 보강되어 있습니다. 모든 중요한 방은 많은 전문가들이 벙커 안의 벙커라고 부르는 추가 구조물로 보호됩니다. 이 단지의 건설 부지는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포르도는 화관감, 백운석, 현무암 등 매우 견고한 암석 지층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암석들은 모두 충격과 진동 흡수력으로 유명합니다. 이 경우 자연은 아군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지역 지질은 천연 방패 역할을 하여 폭발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충격을 흡수하며 재래식 공격의 효과를 크게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이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연 방어 시설 외에도 현지 엔지니어들은 내진 구조물로 복합 단지를 강화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각 활동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즉, 포르도우는 폭탄뿐만 아니라 강력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적지 출입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문은 이란 혁명 수비대의 기지였던 시절부터 군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육로든 공중이든 접근 시도는 즉시 감지됩니다. 유적지 자체는 상공에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지표면 아래 숨겨진 거대한 구조물의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지구 반대편의 어둡고 조용한 경납고에 지하 장벽을 쌓는 동안 새로운 위협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3,600척이 넘는 순수 강철과 폭발물이 가득 찬 6m 길이의 발사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려 하고 있습니다. 바위, 콘크리트, 강철층을 뚫고 불가능을 깨부수며 목표물에 도달하려는 것입니다. 이 인상적인 무기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만합니다. 미국은 왜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고 최고의 과학자들을 투입하고 공급망 전체를 동원하 단 하나의 벙커도 파괴할 수 있는 폭탄을 개발했을까요? 왜 단 하나의 지하 목표물에 그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답은 바로 두려움과 절박함 속에 있습니다. 포르도는 단순한 군사적 도전이 아닙니다. 회복력의 상징입니다. 한 국가가 핵시설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모든 서방 강대국에 보내는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펜타곤에게 그러한 벙커를 유지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지정학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포르도우의 콘크리트 한 치 한 치 뒤에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깊이 하나하나가 물리학과 서구 군사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원심 분리기가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전 세계 정치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포르도우의 방어선을 뚫을 수 있는 무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마침내 재래식 군사력의 한계에 도달한 것일까요? GBU-57이 정말 해결책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파괴의 괴물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이 질문은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바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지금이 야말로 펜타곤이 불가능한 벙커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낸 진짜 괴물과 마주할 때이기 때문이다. 입니다. 이건 평범한 폭탄이 아닙니다. 평범한 총알도 아닙니다. GBU-57은 권력의 상징입니다. 분명한 메시지, 숨을 곳은 없습니다. 3만 파운드 대형 트럭 무게에 달하는 이 무기는 현대 군사 기술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 크기는 놀랍습니다. 거의 6m 길이에 5,000파운드, 약 2,300kg가 넘는 폭발물을 하나의 강화 강철 케이스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점은 충격 시 폭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GBU-57은 땅을 파고 관통하고 한 겹 한 겹 뚫고 진짜 목표에 도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단단한 벽에 못을 박는 과정을 상상해보세요. 망치가 미끄러지고 못이 휘어지며 힘과 각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 느낌은 100만 배로 곱해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엔지니어들이 이 무기를 개발하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GBU-57의 모든 세부 사항은 충돌 시에도 궤적을 유지하고 산산조각 나지 않으며 폭발 순간까지 구조적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비밀은 재료에 있습니다. 폭탄의 몸체는 극도로 높은 압력과 충격을 견딜 수 있는 특수 강철 합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관통 팁은 강렬한 충격을 견뎌내고 콘크리트, 암석, 토, 양을 버터처럼 관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스마트 퓨전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관통하는 물질의 밀도와 구조를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은 발사체가 보호된 챔버나 공동에 진입한 것을 감지하면 폭발합니다. 이는 폭발이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여 폭탄의 파괴력을 무력화합니다. 진공감지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마치 육감을 가진 폭탄과 같습니다. 진공 상태를 감지하고 가장 중요한 목표물이 있는 구역으로 진공 상태가 언제 침투하는지 감지합니다. 이전에는 뚫을 수 없었던 대피소를 뚫는다는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은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군대가 산을 넘어 특정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한다면 이는 오늘날 세계의 안보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우리는 국경, 거리 또는 콘크리트 장벽으로 진정으로 보호받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는 통제할 수 없는 파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걸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렇게 깊은 침투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이론적으로 다른 목적, 임무, 그리고 목표에 맞게 개조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사막, 숲, 심지어 도시 아래까지 숨겨진 포르도스가 얼마나 더 많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GBU-57이 단순한 이론적인 실험실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며 이미 예비 임무에서 시험을 거쳐 사용되었습니다. 이 기체를 탑재한 유일한 항공기는 또 다른 공학의 걸작,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기존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는 이 항공기는 침투 기술과 작전 수행 능력의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한밤중에 이륙하는 B2를 상상해 보세요. 바다를 건너 성층권 고도로 비행하며 인간의 눈과 레이더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부에는 이 폭탄 2개가 최종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딸깍, 승인 코드, 그리고 자유낙하가 시작됩니다. 중력이 작용합니다. 속도가 증가합니다.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력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GBU-57이 포드를 파괴하기에 충분할까요? 아니면 가장 강력한 미군 무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이야기의 다음 부분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한쪽에는 13,000km의 폭탄이, 다른 한쪽에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벙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인들의 전투에서 누가 승리할까요? 계속하기 전에 군사공학의 힘, 기술, 그리고 한계를 탐구하는 이 다큐멘터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러면 이 다큐멘터리의 다음 편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나중에 더 큰 놀라움을 선사할 테니까요. 니다. 폭탄의 무게나 탑재된 폭발물의 양과 관계없이 종종 과소평가되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 그 자체입니다. MOP가 목표에 도달하기 전 마주하는 첫 번째 장애물은 포르도우를 보호하는 산의 엄청난 밀도입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쌓인 수많은 단단한 암석층입니다. 각 층은 자연 브레이크 역할을 하여 폭탄이 움직일 때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흡수하고 분산시킵니다. 정지해 있는 차를 산 위로 밀어 올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로켓의 힘으로 화관감 벽을 부수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결과는 이동하는 매 순간이 리 법칙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포르도의 지질 구조는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난관을 안겨줍니다. 바로 불규칙성입니다. 단지를 둘러싼 암석층은 고르지 않습니다. 균열, 예상치 못한 각도, 그리고 고대 지각 단층이 마치 지하 미궁을 만들어냅니다. 미지의 미궁을 헤쳐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MOP가 예상치 못한 균열과 공극으로 가득 찬 환경에 부딪혔을 때 바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폭탄은 직선으로 날아가는 대신 몇 밀리미터 정도 편차를 내어 목표물을 빗나가거나 조기에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틀렸습니다. 폭탄이 암벽을 관통한다 해도 이란 엔지니어들의 꼼꼼한 작업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건물이 아닙니다. 포르도는 여러 겹의 초강력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층들은 연속적인 장벽으로 각 층은 공격의 힘을 흡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 층이 무너지면 다른 층이 다음 층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GBU-57과 같은 무기를 막기에 충분한 보호막은 몇 겹일까요? 2겹, 3겹, 4겹. 국방 전문가들은 포르도가 최소 3개의 중요 보안 구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구역은 철근 콘크리트와 구조용 강철의 고유한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추정합니다. 내부 충격 흡수 시스템은 여기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심한 진동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파일론, 유연한 받침대에 장착된 장비, 그리고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잠재적 충격 흡수 장치까지 포함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야기는 더욱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이란이 충격파 현상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지면에서 사방으로 에너지가 방사되는 지진의 효과를 아십니까? 포르도 엔지니어들은 이 개념을 사용하여 충격력이 벽과 구, 조물을 통해 분산되는 내부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 결과는 대규모 폭발이라 하더라도 정밀하게 조준하지 않으면 단지의 핵심을 위협하지 않고 국지적인 피해만 입힐 수 있습니다. 아직도 모든 것이 콘크리트와 강철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면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포르도의 내부 구조는 그 자체로 방어적인 요소입니다. 방해 배치, 중요 구역 간의 거리, 그리고 복도의 디자인은 모두 대피소의 내부 폭발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한 구역을 파괴하는 폭발이 다른 모든 중요 구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포르도의 각 구역이 마치 독립적인 세포처럼 혼돈 속에서도 제 기능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힘에만 의존한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더 큰 힘, 더 큰 결의, 또는 더 공격적인 자세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그리고 조용한 저항, 전략, 또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치밀한 대비를 통해 답을 찾은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포르도는 바로 그런 벙커입니다. 평범한 벙커가 아닙니다. 공학, 지질학,
그리고 독창성이 어떤 폭발물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준비가 과연 세계 최대의 벙커 파괴자에 맞서기에 충분할까요? 아니면 GBU-57은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비법을 숨겨두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공중에 떠다닙니다. 긴장감은 매 순간 고조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힘과 인내의 마지막 충돌이 다음 장을 결정합니다. 이 거인들의 대결이 펼쳐지는 모습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여 나머지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또한 이 분석이 군사기술 세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륙합니다. 이륙 경로는 거의 외과 의사처럼 정밀하게 계획됩니다. 비행거리, 고도 변화, 선회까지 모든 것이 이란의 첨단 방공망을 회피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조종사들의 감정적 고통은 엄청납니다. 그들은 이 지역의 지정학적 균형을 뒤흔들 만큼 강력한 무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수라도 발생하면 표적 공격은 세계적인 외교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 최종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MOP가 투하되었습니다. 몇 초 만에 폭탄은 대기권을 통과하며 초음 속에 도달하여 지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낙하. 과정에서 축적된 운동 에너지는 GBU-57을 마치 강철 창처럼 변모시켰습니다. 매 순간 충격의 위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목표는 바위, 콘크리트, 강철층도 관통을 막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으로 지면에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13,900개의 물체가 초속 1km에 가까운 속도로 땅에 떨어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비교하자면 우리는 작고 국지적인 지진과 같은 강도의 충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폭발하기 전에도 수마일 밖에서도 느낄 수 있는 기계적 에너지의 폭발이죠. MOP가 토양의 첫 번째 층을 관통하는 순간 가장 큰 적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화간감, 백운석, 그리고 포르도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펌프의 내부 센서는 쉴 새 없이 작동하며 밀도의 모든 변화와 재료의 모든 편차를 분석합니다. 지능형 융합 시스템은 순식간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폭파할지 아니면 굴착을 계속할지. 바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펼쳐집니다. 폭발이 너무 일찍 일어나면 포르도의 가장 보호받는 지역에는 사실상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너무 늦게 일어나면 폭탄이 목표물을 관통하여 파괴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10분의 1초라도 중요한 섬세한 게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GBU-57은 통제된 실험에서 최대 60m 두께의 콘크리트 또는 40m 두께의 암석을 관통한 후 폭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재래식 폭탄도 달성하지 못한 놀라운 성과입니다. 하지만 포르도는 다릅니다. 자연과 기술이 어우러져 전례 없는 도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폭발실에서 MOP 융합이 결정을 내립니다. 거대한 지하 폭발이 발발합니다. 지면이 흔들립니다. 충격파가 산을 관통합니다. 암석층에 가려진 소리는 지표면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지만 그 아래에서는 그 충격이 파괴적입니다. 목표는 벙커를 내부에서 붕괴시켜 산의 무게를 주요 구조물에 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효과가 있었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공격의 강도에도 불구하고 군사 전문가와 정보 분석가들은 아직 확실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위성사진은 지형 변화를 보여주지만 피해 규모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공격이 발생한 지 며칠 후에도 트럭들이 해당 지역을 통과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란이 공격 직후 복구 작업에 착수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포르도 사건의 역설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비핵폭탄 공격 이후에도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두 번째 공격이 필요했을까요? 일련의 폭격이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했을까요? 그 답을 파헤치기 전에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포드가 제기한 도전의 규모를 목격했습니다. GBU-57의 무자비한 위력을 목격했습니다. 벙커의 지질학적,
건축학적 방어 시스템을 검토했고, 이제는 기존 물리학으로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공격의 결과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펼쳐질 일은 공학과 폭발물 문제를 훨씬 넘어섭니다. 여기에는 지정학적, 외교적 결정,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가 포함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저희처럼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절실히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어떤 정부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 바로 군사력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밝혀낼 것입니다. 있습니다. 분화구는 보이지 않고 치마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포르도우를 숨겨주었던 그 황량한 황무지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지질학적 침묵 아래에서 진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GBU-57은 임무를 완수했을까요? 이란의 가장 견고한 벙커가 마침내 흔들렸을까요? 펜타곤 이면의 진실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기밀 문서, 확실하지 않은 보고서, 그리고 수많은 기술 분석 자료들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포르도가 공격 이후에도 계속 작전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원심 분리기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정의 시스템은 수리되었습니다. 지하 작전은 계속되고 있으며 긴급 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새로운 방호벽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실은 벙커와 함께 묻혀 있지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계는 재래식 전쟁의 진정한 한계를 목격했습니다. 기술이 정치적으로 막다른 길에 다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물리학은 제 역할을 다했고 기술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는 여전히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결국 포르도우와 같은 시설을 공격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2019년 미국은 이미 대응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완전한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반가소회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전례 없는 국제적 긴장 고조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포드 공격은 단순히 군사적 효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경계를 재정비하고 역사적 동맹을 파괴하며 중동을 새로운 불안정의 물결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격은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유가에 영향을 미치고 반서방 정서를 심화시키고 잠재적으로 군사적 연쇄 반응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정에 따르는 정치적 비용은 전략적 이점보다 훨씬 큽니다. 한편 전 세계가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포르도우와 같은 표적을 겨냥한 자체 벙커버스터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유럽은 신형 고관통탄 개발 프로그램을 조용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최근 위성 사진은 중국이 아시아의 전략 시설을 중심으로 자체 벙커버스터 무기를 시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미국의 독점 체제였던 것이 이제는 세계적인 경쟁 구도로 변했습니다. 기술은 진화하고 폭탄은 더욱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유도 시스템에 점점 더 통합되어 침투 중에 실시간 결정을 내리고 궤적을 조정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험적인 레이저 침투 프로젝트, 다단 탄두 개발, 심지어 지하시설 내 특정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고 공격할 수 있는 드론 군단 개발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새롭고 어쩌면 더욱 불안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소수의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은신처를 파괴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아무도 숨을 수 없는 더 안전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러한 지하 세계의 파괴가 훨씬 더 큰 비극의 시작일 뿐인 새로운 고강도 분쟁 시대를 위한 완벽한 조건을 조성하고 있는 걸까요? GBU-57과 포르도의 결투는 단순한 강철과 콘크리트의 싸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인간 힘의 한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우리의 통제력을 시험하는 물리적, 정치적, 윤리적 장애물은 항상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새로운 실험일까요? 새로운 무기일까요? 새로운 왜?
교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계산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긴장 고조의 시작일까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저희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적 개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촉발하는 논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는 이러한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무기에 계속 투자해야 할까요? 아니면 안보, 주권, 그리고 군사력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할 때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이 토론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심층 분석이 음에 드셨고 기술, 지정학, 그리고 지구의 미래를 형성하는 결정들의 경계를 계속해서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다음 영상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비슷한 주제에 관심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콘텐츠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과학과 권력이 놀라운 방식으로 충돌하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곧 만나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다음 에피소드는 훨씬 더 강렬한 내용을 약속드립니다.